왜 똑같은 걱정의 말인데도 친정엄마가 하면 가슴 따뜻한 사랑인데 시어머니가 하면 날카로운 간섭처럼 들릴까요? 이거 혹시 내 성격이 문제인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이건 단순히 여러분이나 시어머니의 성격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려 20만 년 동안 우리 유전자에 깊숙이 새겨진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자, 이 두 문장 좀 보세요.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죠? 친정엄마가 어머, 입술이 다 텄네. 잠은 좀 자는 거야? 라고 하시면 우리 엄마가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찡해져요. 그런데 비슷한 맥락에서 시어머니가 애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젖은 충분히 먹이는 거니? 라고 하시면 이상하게 기분이 싸하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하는 약간의 비난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포장지는 걱정으로 똑같은데 왜 이렇게 내용물이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감정의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정말 그냥 우리 시어머니는 원래 말투가 좀 그래 라거나 내가 괜히 예민하게 구는 거야 라고 넘길 문제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 감정의 뿌리를 찾아서 무려 2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단서는요, 바로 우리 몸속 가장 깊은 곳, 우리 유전자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핵심 개념은 바로 부성의 불확실성이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해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아이를 10개월 동안 직접 품고 직접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사실에 단 1%의 의심도 있을 수가 없죠. 100% 확실해요. 하지만 아빠 쪽은, 그리고 그 아빠의 가족, 그러니까 시댁 쪽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이론적으로는 100% 확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수십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아주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론이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해럴드 오일러라는 학자의 아주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걸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손주한테 가장 많은 애정과 자원을 쏟아붓는 조부모가 누굴까요? 네, 압도적인 1위가 바로 외할머니입니다. 그럼 제일 투자를 적게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충격적이게도 친할아버지예요. 이 그래프 차이 좀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절대로 사랑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할아버지가 손주를 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건 바로 확신의 문제입니다. 외할머니는 보세요. 내 딸, 그리고 그 딸이 낳은 손주. 유전적 연결고리에 100%, 아니 200% 확신이 있죠. 하지만 친가 쪽은 아들을 거쳐서 며느리를 통해서 손주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저 무의식 깊은 곳에 아주 작은 불확실성의 씨앗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그 끝없는 잔소리들 있죠. 애는 잘 먹니? 이렇게 키워야지, 저렇게 키워야지 하는 말들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며느리가 미워서 하는 간섭이 아니라 내 아들의 유전자가 이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잘 보존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아주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유전자 감시 활동이라는 거죠. 와, 이 관점에서 보니까 모든 게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잠깐만요. 모든 걸 유전자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겠죠. 만약 그랬다면 세상 모든 고부관계가 똑같아야 하잖아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축,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문화가 있습니다. 스티븐 제이 골드 같은 위대한 학자들이 항상 경고했듯이 인간의 모든 행동을 유전자 탓으로만 돌리는 생물학적 결정론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유전자는 분명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운명의 설계도는 아니거든요.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오의 시각을 빌려오면 정말 재밌는데요. 그는 가족을 일종의 보이지 않는 권력 게임이 벌어지는 무대라고 봤어요. 특히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족 구조에서 시어머니는 이 집안의 어른, 대모 같은 자신의 지위를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육아법이나 살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아직 이 집안에서 중요한 사람이야, 내 권위는 여전해 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고부 갈등은 이 두 거대한 힘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완벽한 폭풍인 셈입니다. 한쪽에서는 수십만 년 된 유전자가 내 손주가 확실한지 계속 감시해야 해 라고 속삭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백 년 된 문화가 네가 이 집안의 어른이라는 걸 며느리에게 똑똑히 보여줘 라고 압박하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는 바로 이 두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지점에 서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하고 해묵은 갈등,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해결책은 상대를 억지로 바꾸거나 억지로 용서하려는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를 바꾸려는 시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오히려 내 에너지만 엄청나게 소모될 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관계 개선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고, 최우선 목표는 그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의 심리적 자유를 획득하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 2단계, 생박의 전환, 일종의 정신적 프레임워크를 갖는 거예요. 첫째,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날아올 때 감정적으로 확 받아치지 마시고 마치 과학자처럼 한 발짝 떨어져서 그냥 관찰하는 겁니다. 아,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을 나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해석하는 대신 이렇게 재해석하는 거죠. 아, 저것이 바로 수만 년 된 유전적 불안감이 저런 방식으로 표출되는 거구나, 라고요. 시어머니의 행동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 배경에 있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내 안의 감정의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이건 시어머니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무조건 용서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불필요한 죄책감과 분노로부터 나 자신의 소중한 정신적 자산을 지키는 아주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어 기술인 셈이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시댁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친구나 가족, 동생이 떠오르시나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해방의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내용을 공유해서 그들을 불필요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이 모든 과학적, 사회학적 배경을 알고 나니 여러분 자신의 가족 이야기가 혹시 조금은 다르게 보이시나요? 예전에는 그저 나를 미워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해석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주변의 복잡한 세상을 명쾌하게 풀어내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